안녕하세요.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. 오늘은 목표는 직업이 아닌 계속 진행할 과업이다.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고 싶은 과업 찾기,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명절에 단골 질문이 있는데요.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은 친척들이라 하면 4, 50대 고모들, 이모들, 삼촌들 이런 식이죠. 10대들에게, 10대 청소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. 이 질문이에요. 단골 질문. 너 나중에 뭐 할 거야? 이거죠.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?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.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10대들은요, 근데 이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. 뭐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오르는 것을 대충 얘기하죠. 아니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솔직히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. 심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.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한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.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하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친척들은 어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예. 도끼눈이라고 하죠. 이렇게 잡아먹을 것 같은, 눈에 쌍라이트를 켠다 이렇게도 막 표현하는데 잡아먹을 것 같은 이런 표정들을 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, 이런 표정이에요.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없을 수 있어?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우리 같은 식구인데 우리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고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? 이런 표정이죠. 그러면서 막 계속 물어봐요.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게 아니야. 이런 식으로 팍 이렇게 이제 캐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도 너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아니면 이제 너 큰일이다. 야,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봐. 지금부터 너 구체적으로 이거 생각 안 해놓으면 너 큰일 난다. 이런 식이에요. 또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 이런 거라도 명확해야지. 누가 먼 미래에 직업을 정하래! 이러면서 전공이라도 정해야 될 거 아니야.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긴데. 그래도 조금 이해해준다는 척 하면서,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, 야, 그래도 20살에 대학 갈 텐데, 대학 전공은 정해봐야지,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. 이런 질문을 받은 이제 10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. 아주 집단의 압력을 느껴요. 집단의 아주 강력한 프레셔를 받는 거죠. 이런 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뭔가 직업명 하나를 얘기해요. 근데 또 친척들은 뭔가 직업명 하나 얘기하면 그걸로 좀 얘기 끝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좀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요. 또 직업명을 딱 얘기하는 순간 옳다쿠나 하고 그 직업 가지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너 뭐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? 또 이런 식이에요. 자,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. 예? 이제요, 제가 그 친척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. 그런 친척들. 그 10대들에게 집단의 압력을 가하는 그 친척들에게 제가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. 어떤 질문이냐? 그렇게 묻는 여러분은요, 그렇게 묻는 그 친척들은, 그대들은요, 10대 때 직업적 목표가 명확했나요? 예? 그리고 그 시기에, 지금 말고 그 시기에 말이에요. 그 시기에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, 또는 지금 가진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까? 그리고 좀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. 10대 때 정한 그 직업대로 살고 있어요.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그 모습이 10대 때 생각했던 그 모습 맞아요? 또는 10대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랑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? 10대 때 정했던 그 직업, 그 대학 전공대로 살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또 더 아주 좀 가까운 걸로 가면은 지금 그 모습이 심지어 20대 때 대학의 모습하고는 가깝습니까? 제가 그렇지 않은 거를 많이 봐왔어요. 직접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봤죠. 심지어 저도 그래요. 저도 10대 때 그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에요. 10대 때 상상했던, 사실 그 상상하는 일조차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, 조금 상상했던, 예측해봤던 그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. 10대 때 생각했던 직업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. 이걸 너무 많이 봐왔고, 저도 그렇다니까요. 10대 때 생각했던 대학 전공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되었냐고요?
어쩌다 된 거예요. 어쩌다 하게 된 거를요, 그냥 어쩌다는 물론 아니죠. 예. 어쩌다가 하게 된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. 어쩌다 생기는 기회들을 붙잡고 열심히 했죠. 이건 있어야 돼요. 어쩌다 생기는 기회들 열심히 하는 건 있어야 됩니다. 또 어쩌다 길이 생기더라고요. 길이 안 보였었는데, 이 부분에서 길이 좀 생기네? 이 부분에서 길이 좀 열리네? 이 부분에서 기회가 좀 열리네?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때 그 길을 붙잡고 열심히 걸어가 봤어요. 그랬더니 여기 온 거예요. 특별한 직업적 목표나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닙니다. 어쩌다 생기는 기회들을 뚫고 나갔어요. 어쩌다 생기는 길들을 뚫고 나갔어요.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기회도 생기고 보이는 길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길들도 생기고 심지어는 운도 좀 따라주고 그리고 노력의 빛을 발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런데 뭐라고요? 친척분들 뭐라고요?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고요? 그렇게 질문하는 친척분들 직업을 명확히 정하라고요? 직업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목표가 없고 직업적 목표를 명확하게 10대 때 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요?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. 죄송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심리학자들은요 정반대의 현상,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을 관찰하고 있어요.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히 했던 사람들일수록 인생 편해지는 게 아니고요.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히 했던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힘들어집니다.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방황할 확률이 더 높아요. 누가?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이 명확했던 사람들이요. 10대 때 하고 싶은 것이 명확했던 사람들일수록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더 우울해지고요. 슬럼프가 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식하고는 반대로 가는 걸 심리학자들은 관찰하고 있다니까요. 이걸 그리고 이런 슬럼프가 30, 40대에 왔을 때 이걸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10대 때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정했던 사람들일수록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게 더 힘듭니다.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. 탄력성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10대 때 하고 싶은 걸 명확하게 정했던 사람들,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10대 때 정했던 사람들일수록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40대, 50대 때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, 오히려.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니까요. 그러니까 10대 때 하고 싶은 직업을 명확하게 정하는 사람들일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고 우울해집니다. 자,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걸 추구하고 실제로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런 걸 막 정해놓고 하다 보면 인생에 더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인생에도 다양한 길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가능성과 길들 자기에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 좋은 일들을 불러일으켰을 그런 기회들 다양한 가능성 길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10대 때 길 하나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안 나는 거죠.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길들이 났었는데 그 다른 길들을 그러면 그 난 다른 길로 갔어야 되거든요. 더 크게 열린 길로 글이 있었을 거예요. 글로 갔어야 되거든. 그게 보였을 때 그 가능성을 뚫고 갔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지나치고 그냥 정해놓은 10대 때 그냥 자기 마음으로 정해놓은 그것만 가게 되니까는 다 놓쳐버리는 거죠. 이렇게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하나 정해놓고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요.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다른 길이 났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치거나 애써 야, 이 길은 아닌 거야 라고 치부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. 그게 더 맞는 길이었는데.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지죠. 10대 때 뭔가 정했다고 해서 20대 때, 10대 때의 상황과 똑같진 않잖아요. 벌써 10년 지났잖아요. 20대 때 상황이 30대 때나 똑같지 않잖아요.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 트렌드가 변하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탄력성 있게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정해놓고 한 길만 가다 보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정해놓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. 좌절을 맛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10대 때 정해놓은 그 길대로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좌절을 느껴요. 그 길대로 안 되니까. 그리고 근데 그때 탄력성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
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길만이 오로지 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냥 끝난 것 같으니까는 막 인생도 끝장난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더 큰 실패감과 더 큰 패배감을 맛봅니다. 그거 하나만 추구하고 왔었는데 말 그대로 올인한 거죠. 그거 하나에만 올인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크게 무너져요.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단순한 어떤 과업을 하면서 실패했을 때 잠깐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 그런 게 되지 않아요. 더 큰 실패감과 좌절감 이런 걸 맛보고 패배감을 맛보고 무너지는 거죠.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. 관점을 전환해서 다른 길과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. 사고가 획일화된 거죠. 이처럼 10대 때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할수록 기회가 제한됩니다.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그러니까 여기요. 예? 어른님들 예? 어른이 분들 10대들에게요. 직업적 정체성 명확히 정하라고 좀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. 예, 좀 어른들이 할 일은 이런 거예요. 10대들에게 직업적 정체성 정해라, 직업 정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뭐 직업 3개 써내라 압박하고 너 그거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.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10대들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대들이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창출해가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.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관점의 전환을 자유롭게 하면서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. 적절한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심지어 만들어서 노력하는 방법. 무작정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, 기회를 생산해서, 길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. 어쩌다가 난 그 기회들과 어쩌다가 난 그 가능성들과 어쩌다가 만들어진 그 길들을 열심히 추구하는, 열심히 하는 자세, 끈기 있게 추구하는 자세, 그런 걸 가르쳐 줘야죠. 목표를 꼭 정하게 하고 싶다면요. 그리고 명사로 목표를 하나 딱 정하라고, 어떤 직업 이름을 대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져라, 정확한 명사형 목표를 가지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어떤 것을 하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, 무엇을 하면 공동체에 보탬이 될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. 무엇을 하면 공동체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니? 무엇을 하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겠니? 이런 질문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. 직업을 정하게 하지 마시고. 직업을 물어보면서 직업을 대라고 압박하게 되면요,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어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 해줘야, 공무원이요 이 대답 해줘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질문이 끝날 거를 본인도 아니까는 그냥 그렇게 대답하게 된다고요. 또 그런 식으로 사고가 자꾸 또 획일화되고.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마세요. 인생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. 좌절을 맛볼 뿐이에요. 그리고 더 세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. 이렇게 하다 보면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하세요. 너는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고 싶어? 공동체에 어떤 보탬이 되고 싶어?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.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뭐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지?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.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지 이거를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나는 뭐에 기여할 수 있지? 나는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가 간지러워하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을 긁어주고 싶지?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런 질문을 계속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마무리해야죠. 물론 거기서 저는 이런 거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좋고, 근데 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줘야죠.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로도 너는 얼마든지 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대답해야죠. 그거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.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뭐 같은 질문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직업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인 거거든요.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돼요.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적 정체성 발달입니다.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. 발달에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더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착한 생각, 옳은 생각, 바른 생각, 바람직한 생각을 하는 거에도 훨씬 도움이 되죠. 그리고
어떻게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 목표를 뭐라고 부르느냐?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게 되는, 내가 이런 과업을 수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목표를 뭐라고 부르느냐? 명사형 목표가 아니라 동사형 목표라고 부르는 겁니다. 여러분, 의사가 되고 싶어요,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,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.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, 이런 동사형 목표를 가지게 하죠. 저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고 싶어요, 이렇게 해야죠. 선생님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하지 마세요.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.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잘 가르쳐 주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, 이런 동사형 목표를 가지게 하십시오. 그리고 이런 동사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요,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. 이런 동사형 목표를 달성하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려주십시오. 가능성은 여러 가지고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. 그리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.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여러분,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.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하나는 아니에요. 의사는요, 한 가지 직업일 뿐이죠. 한 가지 직업일 뿐이에요. 가능성이 아닙니다. 이런 단편적인 직업적 정체성은 무너지기 쉬워요.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. 그런데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, 이건요, 꼭 의사가 아니어도 돼요.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한의사도 있어요. 또 누군가를 위해 비누나 샤워용품, 즉 청결용품이죠.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. 화학을 전공할 수도 있겠죠, 그러니까.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꼭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. 동사형 목표는 바로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. 그러니까 10대의 목표가 이런 가능성들이 돼야 돼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대의 목표가 직업 하나로 딱 귀결되는 순간 인생의 허리에 해당하는 30, 40대에 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10대들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해주세요. 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니? 이렇게 질문하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